네, 안녕하십니까. 코드의 마포나루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로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로스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로스의 노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번 내용이고요. 예,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교재의 위키 페이지로 들어가면요. 로스 노드를 우선 이해해야겠죠. 예, 그리고 로스의 그 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튜토리얼에 필요한 그 자습용 학습용 패키지 연습 문제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APT를 이용해서 로스 패키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우리가 이제 로스의 그 디스트리뷰트 버전, 디스트로 버전을 이제 그 자신의 PC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요. 그 이름에 뒤에 로스 그렇게 이제 패키지명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로스 노에틱 하고 로스 튜토리얼이 이제 저희 패키지 이름이 연습용 실습용 패키지 이름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실습용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노에틱이 맞고요. 노에틱 로스의 튜토리얼스. 네, 철자가 잘못됐네요. 튜토리얼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스를 데스크탑 풀 버전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그 안에 이제 이 튜토리얼은 같이 포함이 되니까요.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거는 풀로 설치를 하면 튜토리얼까지 설치가 되니까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그 노드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개념 노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설명한 그래프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뭐 잠깐 한번 보면요. 예, 그 노드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설명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따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헤더와 메시지 타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오는 거고요. 토픽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위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는 로스에서 그 하나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이제 로봇에서의 하나의 그 로봇 전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노드가
그리고 또 내지는 하나의 뭐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센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모터라든지 뭐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하나 내지는 하나보다 많은 동작을 하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해서 로스에서는 하나의 집합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노드 단위로 해서 이 로스에서는 서로 각 노드들 간의 데이터와 메시지, 주로 우리 이제 토픽이라는 용어를 배울 건데요. 토픽이라는 걸 통해서 각 장치의 상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그 모니터링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를 해서 그 데이터의 타입의 형태대로 토픽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은 어떤 행위를 하는 로봇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하나의 장치, 그런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장치를 하나의 노드로 프로그램에서는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드 간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우리 로스에서 쓰는 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미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스파이 그리고 로스 CPP 이 둘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로스에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로스파이와 로스 CPP는 기본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스의 노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번 로스의 노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코어를 먼저 마스터 노드를 기동시켜 줘야 된다고 했죠. 로스 2에서는 사실 마스터 노드를 로스 코어를 따로 실행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로스 1에서는 로스 코어 마스터 노드를 반드시 먼저 기동을 시켜주고요. 기동을 시켜주면 이제 로스의 디스트로 버전하고 그 로스 버전이 이제 세부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보가 뜬 걸 볼 수 있고요. 코어 서비스가 로스 아웃, 로스 아웃이라는 코어 서비스가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터미널에서 우리가 로스 코어를 실행시켰을 적에 어떤 노드가 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의 노드의 명령 중에서는 로스 노드 명령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로스 노드의 명령에 보면 마이너스 h 붙여서 보면요. 지금 로스 소스를 안 했네요. 소스 하고요. 그 다음에 opt 밑에 로스 밑에 노에팅 밑에 셋업.bash 환경 파일을 먼저 소싱해 줘야 된다고 했죠. 환경 파일 먼저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 노드라는 명령이 어떤 옵션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노드는 코맨드 라인 툴로 로스 노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맨드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은 핑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핑은 각 노드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어떤 특정 노드가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얼라이브 테스트라고 보통 하는데요.
로스 노드 핑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로스 노드 리스트라는 또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현재 액티브된 노드의 리스트를 보는 명령이 되겠고요. 로스 노드 인포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노드의 정보를 살펴보고자 할 때 로스 노드하고 인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 노드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 머신에서 돌아가고 있는 노드들을 볼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대의 그 컴퓨터에서 노드가 돌아갈 때, 로스가 연계돼서 돌아갈 때 어떤 특정 PC에서 또 내지는 특정 서버에서만 돌아가는 로스의 노드들을 보고자 할 때 이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로스 노드 킬은 특정 노드를 중지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 노드 클린업 또 퍼지 클린업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정 노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상에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서 퍼지시키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킬을 시키고 나서 로스 노드 킬을 시켜서 어떤 특정 노드가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로스 노드 킬을 시키고 난 후에는 만약에 그 메모리 상에 그 로스 노드에 대한 메모리가 아직도 점유되고 있다거나 뭐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적에 로스 노드 클린업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로스 노드 하고요, 리스트 명령으로 현재 우리가 로스 코어만 실행을 시켰는데요, 이때 어떤 노드들이 떠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로스 코어를 실행시켰을 적에 코어 서비스가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가 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로스 노드 리스트를 해서 봤을 때도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가 컴퓨터 상에 이제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가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의 정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로스 노드하고 인포 명령을 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로스 노드 인포하고 로스 아웃 명령, 이렇게 노드명을 로스 아웃으로다가 주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노드의 이름은 뭐고 로스 아웃이고, 그리고 이 노드가 지금 퍼블리케이션 하고 있고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샌드하는, 퍼블리싱 한다고 좀 표현을 하고요. 로스에서는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립션 한다는 표현으로 이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의 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용어를 로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퍼블리케이션 한다는 것과 서브스크립션 한다는 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퍼블리케이션은 로스 아웃 에그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토픽을 지금 퍼블리케이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토픽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노드들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를 토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에서는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 이게 로스 아웃 에그, 이게 하나의 토픽이 되겠죠. 그래서 토픽이 로스 아웃 에그라는 토픽으로다가 지금 전달이 되고요. 이 토픽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메시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그래프 메시지라는 메시지의 로그 타입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 메시지가 어떤 타입인지 보고 싶으면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로스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로스 그래프 메시지의 로그 메시지 타입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메시지 디피니션은 지금 보면 바이트 디버그가 네, 1바이트 되어 있고요. 바이트 타입으로 인포가 2바이트, 원은 원ing은 4.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디피니션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디버그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의 타입이 이게 디버그냐 아니면 단순히 정보냐 워닝이냐 뭐 에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값이 들어가는 게 1이냐 2냐 4냐 8이냐 1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더 정보도 또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레벨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제 요 정보가 레벨이 되겠고요. 예,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네임에서는 노드의 이름 그리고 스트링 메시지 해서 메시지가 되겠고요. 스트링 파일에서는 이제 파일 만약에 파일로 메시지가 왔다면 그 파일에 대한 이름 그리고 펑션 라인 메시지가 왔다면 라인 그리고 토픽으로 넘어온 토픽의 이름 그런 메시지들이 정보가 이제 여기 표시가 되겠고요. 이 토픽의 그 정보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요. 로스 토픽 타입이라고 해서요. 로스 아웃 에그 요거에 로스의 타입을 또 보면 이 토픽의 그 메시지 타입이 뭔지를 따로 볼 수도 있는 명령도 이렇게 있습니다. 로스 그래프 메시지 로그 똑같죠. 요 타입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또 인포 명령에서 이제 보면 subscription 하는 거는 로스 아웃의 정보를 subscription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로스 아웃이죠. 로스 아웃에서 로스 아웃이라는 또 토픽을 subscription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그 토픽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이제 어떤 노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토픽과 다르게 서비스는 어떤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토픽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액션을 다른 노드에게 수행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로스 아웃 서비스에서는 로스 아웃의 get 로거스라는 서비스하고 로스 아웃의 send 로거 레벨이라는 서비스도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로스 런을 통해서 노드를 이제 실행시키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튜토리얼에 있는 우리가 아까 설치한 튜토리얼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키면서 노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로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적에는요, 우리가 그 터미널을, 우분투의 기본 터미널을 뭐 쓰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터미널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로스에서는 띄워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다른 창에서 어떤 메시지가 보이는지도 한 번에 좀 볼 수 있는 터미널을 쓰는 게 좋은데요. 터미네이터라는 터미널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터미네이터라는 터미널은요, 기본적으로 기본 터미널처럼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창을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창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터미널 창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로스에서는 많이 쓰이는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터미네이터를 설치를 하셔갖고 로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설치는 sudo apt install 하고 터미네이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로스에 필요한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로스런 해서요. 우리가 아까 로스코어는 실행을 시켜줬죠. 그래서 로스런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터틀심이라고 하는 튜토리얼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터틀심은 패키지 이름이 되겠고요. 우리가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예, 로스의 패키지명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실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터틀심 노드라는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키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거북이가 나오는 마치 게임 같은 형태로 우리가 로스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명한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로스 서점에 가셔서 로스 책을 보면 대부분 거북이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거북이가 어떻게 보면 로스에서는 좀 로고 같은 그런 걸로 인식이 됐는데, 그게 이 터틀심이라고 하는 예제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기동시키니까 지금 윈도우 상에 화면상에 지금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 거북이를 실제적으로 움직여 보면서 이 거북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노드를 통해서 그리고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한번 노드를 띄웠으니까 이제 그 로스 아까 배운 로스 노드 리스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금 떠 있는 로스의 노드가 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스 노드 리스트 명령을 수행하니까 아까는 로스 코어만 쳤을 때는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 하나만 떴었는데, 지금은 터틀심이라는 노드가 하나가 더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가 결국은 우리가 이 화면 위에 떠 있는 이 거북이를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이 터틀심 노드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한번 보면요. 자세한 정보를 볼 때 info 명령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터틀심
이렇게 노드명을 주면요. 이제 터틀 CM이라고 하는 노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는 토픽, 로스 아웃, 그리고 컬러 센서, 그리고 터틀의 위치, 포즈, 이렇게 세 개의 토픽을 퍼블리케이션 하고요. 즉 발행하는 토픽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 노드에게 아니면 로스 마스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가 퍼블리케이션, 즉 발행하는 토픽이 이렇게 세 개의 토픽이 지금 있겠고요. 서브스크립션 토픽이 또 여기 나오는데요. 서브스크립션은 다른 노드로부터 내가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의 토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부터 받는 토픽은 터틀1의 코맨드 벨이라는 토픽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픽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unknown 타입으로 정의를 지금 알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상대편에서 토픽이 넘어오질 않아서 이건 unknown 타입으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들, 클리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킬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리셋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스폰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 세펜, 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지금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에서 수행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쪼개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커넥션 노드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다른 로스코어하고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상에 연결을 하고 있는지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TCP 타입으로 지금 트랜스포트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노드를 한번 중지시키고요. 우리가 아까는 그냥 터틀심 노드라고 그냥 실행을 시켰는데요. 우리가 밑에서 아까 지금 노드의 이름을 봤을 때 보면 그냥 터틀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터틀심의 노드명을 우리가 이 패키지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스 노드에서 동일한 노드를 여러 개 띄울 때 유용한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로스에서는 이제 파라메타는 뒤에 언더바 2개 붙이고 이제 보통 네이밍이 규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을 바꿔주겠다. 로스 노드에 네임을 바꿔주겠다라는 이제 파라메타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콜론 이퀄 주고 그다음에 my turtle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터틀심 노드의 이름을 바꿔서 실행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바꿔서 실행시키니까 또 이제 거북이가 떴는데요. 이 거북이는 사실 우리가 이름을 줘서 바뀐 게 아니고요. 특집 노드를 실행시킬 때마다 거북이의 모양이 매번 바뀝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게 또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한번 아까 줬던 로스노드 인포 명령으로 이 노드가 아까와 어떻게 다르게 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와 동일하게 로스 노드 인포하고 터틀심 주니까 지금 터틀심에서 아까는 여러 개의 정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몇 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로스의 노드명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의 터틀심이라는 노드도 떠 있지만 마이 터틀이라는 노드로 또 하나의 노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새로 정의한 마이 터틀이라는 노드의 이름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드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포하고 마이 터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 터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니까 아까와 똑같이 이제 노드의 이름이 마이 터틀이고 아까와 똑같은 정보로 노드의 정보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의 이름을 이제 리매핑이라고 하는데요. 노드의 이름을 기존의 이제 우리가 기존의 패키지의 기본 노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진 노드로 노드의 네임을 변경시켜서 띄울 때 그렇게 해서 리매핑 아규먼트는 이 언더바 2개 주고 네임이라는 아규먼트를 주어서 뒤에 이름을 주면 되겠고요. 아규먼트의 어떤 값을 대입시킬 때는 그 로스에서는 반드시 콜론하고 이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번 그 로스 노드 핑 명령 사용해서요 로스 노드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노드 핑 하고요 마이 터틀 해보면요 우리가 PC상에서 그냥 터미널에서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핑이라는 명령을 줘서 다른 네트워크에 지금 네트워크상에 다른 PC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살펴보는 핑 명령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마이 터틀이라고 하는 노드가 IP가 몇 번이고 포트는 몇 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핑을 던져서 되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핑 리스폰스 타임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세컨드니까 이제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로스 노드의 핑 명령까지 알아봤고요. 노드에 대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해가 완전히 안 되셨더라도 뒤쪽에 이제 토픽의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제 로스 노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